네, 안녕하세요. 저 슈퍼플레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관우입니다. 그 문재인 아나운서가 방금 발표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루이비통 건 하는 건 아니었고요. 참고 자료로 저희가 놓았는데 그거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슈퍼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모토는 게임 라이프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4년 전부터 게임의 성장과 함께 그 라이센스가 어떻게 발전하고 실제 어떻게 확대될 건가를 좀 고민하다가 앞으로의 시장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라이센스 협업 파트너들과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앞에 말씀 주신 그 IP 라이센스의 뭐 라이어 코리아 그다음에 마이쿠키는 마찬가지고 홀더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라이센서의 입장에서 그러한 IP들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킨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내 펜을 관리하면 새 펜이 생긴다. 그래서 뭐 세미 펜들, 노멀 펜들을 라이트로 올리고 라이트 펜들을 코어로 올리는 작업에 굉장히 많은 굿즈, 커머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들은 실제 게임을 하는 여러 팬들이 갖고 있는 팬부심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 자긍심을 갖게 하고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IPA 홀더들과 함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게임이 갖고 있는 각자의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실제로도 많은 다각화된 IP의 그 어떤 장르로도 소화를 해내지만 실제 그 제품화해서 그 아이덴티티를 소비자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곰표의 사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곰표가 시사하는 바는 이런 것도 라이센스가 되는구나라는 것이죠. 이제 구매하는 층들은 단순하게 충성도가 아닌 재미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어떤 다른 재미의 요소로 이런 커머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구분을 했습니다. 커머스의 제품들이 어떻게 그 팬들하고의 교감을 갖고 있는지. 첫 번째는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사례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코어 팬들은 어떤 의미냐면 좀 과감하고 약간 웨스턴 스타일이기는 한데 이런 어떤 제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과감하게 입히고 엉뚱하게 입혀서 그런 것들을 재미나게 만들고 더 과장된 모습으로 하게 만드는 것들이 코어 팬들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적용 사례이고요. 약간의 라이트 팬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브랜드 자체를 스트립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로고 플레이만 해서 그렇게 적당하게 드러나는 아니면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근히 들어가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메로나가 또 사례인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어떤 뭐 아이스크림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그 컬러 그리고 신선한 어떤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아이템과 연관되어 있는 아이덴티티를 녹여내는 상품의 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게임 라이센스 분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왔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틀그라운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저희가 조금 되게 처음 뜨자마자 저희가 조금 접촉을 했고요. 그 배틀그라운드의 초기에 나온 어떤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많은 제품화 시켜서 여러 대중들에게 소개를 했던 케이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 게임 쪽의 타이틀 대부분의 IP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페이커라고 해서 e스포츠에 대한 어떤 선수 IP,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 그다음에 뭐 호나우도처럼, 그다음 타이거즈처럼 이 선수를 IP화 시켜서 그런 것들을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저희가 진행해 왔던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게임 크리에이터인데 어찌 보면 창작자와 서브 창작자의 개념인데 게임 크리에이터들이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고 300만이 넘어가고 500만이 되면서부터 막강한 팬슈머의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한 게임 크리에이터의 IP를 활용해서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 판매까지 원웨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IP 홀더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기획을 맡겨도 일반 조금 소규모 기획에 맡기게 되면 내부에서 그 작업들을 다 해야 되고요.
실제 그 내부의 디자인이 하더라도 실제 여러의 제작사들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요. 그걸 어떻게 내부 채널에서만 판매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외부로 좀 더 돌릴 수 있느냐는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획부터 어떤 제작, 디자인, 판매, 유통, AS까지 모든 것들을 저희가 총괄 원웨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틀그라운드 사례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저희가 실제 되게 많은 제품들 약 50에서 70여 정도의 제품들을 개발해 왔고요. 저희가 여기에 키워드를 하나 제가 좀 사례를 들은 것은 일코라는 개념인데요. 게임 IP가 갖고 있는 특성이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코어 타겟한테는 쉽게 다가가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는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일상 코스프레라는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일코라는 개념으로 일반 패션 브랜드와 접목시켜서 그러한 제품들을 약간 패션 브랜드처럼 승화시켜서 이거 판매를 했고요. 초기에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 배틀그라운드 팬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게임의 아이템들을 직접 사용자가 실물화시켜서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모든 배틀그라운드 제품 중에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이 바로 이 에너지 드링크의 텀블러입니다. 약 한 5,000개 이상 판매가 됐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인게임에서 내가 어떤 실제 게임을 하다가 획득한 아이템을 되게 재미난 텀블러로 승화시켜서 판매를 했던 건데, 이게 가장 저희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인게임의 오브제들을, 유저들이 사랑하는 오브제들을 그런 것들을 실물화시켜서 그 제품을 사용하게 만들 건지도 되게 좋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프로게이머 페이커 형태의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커는 너무나 유명해졌고, 저희가 4년 전에 페이커와 지금의 페이커가 너무 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당시에 페이커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저 위에 있는 이 킵 더 페이스라는 제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나온 제품인데, 보통 e스포츠 선수들의 유니폼이 한 해에 500장에서 1000장 정도 판매가 되는데, 저 킵 더 페이스라는 그 제품이 저희가 기억에 4,500장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그 이유는 셀럽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진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P 홀더 또는 셀럽 그 자체가 정말 그 제품을 좋아하고 사용하고 입어준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큰 대중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크리에이터 영역인데, 크리에이터 영역 중에서는 저희가 다이아TV라는 곳과 콜라보를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복염, 머독, 그다음에 릴카처럼 지금은 3년 전에 저희가 제품을 했을 때와 보다도 더 많은 팬덤을 갖고 있겠죠. 근데 각기 다른 성향과 각기 다른 스타일들을 지속적으로 셀럽들과 협의해 가면서 그런 어떤 키워드, 아이덴티티, 컬러감들을 뽑아내서 그걸 실제 상품화하고 기획하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셀럽들하고 화보 촬영을 다 해서 그것들을 대중에게 프리미엄으로 서비스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통의 진화인데요. 유통의 진화는 그동안에 저희가 항상 힘들었던 게, 늘 어떤 제품들을 만들게 되면 이걸 IP 홀더들의 마케팅 채널에 태워서 그 채널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따로 유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팬덤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게임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게임 커머스 오프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금 착수를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보신 그 저희 이제 오프라인 매장 최근에 저희가 오픈했던 건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게임과 관련된 이런 게임만 전문화된 이런 커머스 매장은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그 매장이 실제 최근에 타임빌라스 경우에는 월 매출 1억 5천을 꾸준하게 갱신하고 있고 트래픽 또한 그 전 타임빌라스 매장 중에 가장 저희가 월등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제 게임의 라이센스 제품들의 어떤 조닝 구성과 직접적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게임 업체들이 이제 오프라인의 어떤 이제 뭐 한번 이렇게 뭐 브랜드와 콜라보하기 위해서 여러 협업 체제를 거쳐야 되는 것들을 저희는 다 이제 한 번에 모든 채널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례 중심에 대해서 앞에 홀더 분께서 라이엇도 저희가 라이센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황 팀장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중복되더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루이비통 사례는 저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라이센스 사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해오겠지만 이 리그 오브 레전드와 루이비통은 이 루이비통이라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 굉장히 가치 있고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이 브랜드가 게임과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고요. 중국에서 알다시피 e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스폰서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벤츠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메이저 브랜드들이 나이키, 아디다스 뭐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빅 브랜드들이 게임 쪽으로 넘어오고 있죠. 이거는 분명히 게임이 과거의 그런 어떤 위상과 지금의 위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례를 넣어봤고요. 뭐 유니클로는 알다시피 되게 많은 어떤 제품들과 이런 것들을 콜라보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제 라이엇 게임들도 있지만 다양한 어떤 IP들이 접목시키는 사례들이 되게 많고 일반 패션 브랜드들도 뭐 커버낫, 그다음 필라라든지 굉장히 많은 일반 패션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IP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뭐 셀럽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이제 게임 광고를 안 하면 너가 메인 셀러냐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이제 게임 광고가 과거의 어떤 마이너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메이저로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어떤 셀럽들과에 대한 그 마케팅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오브제들을 실물화시켜서 프로모션하는 경향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흥민 캐릭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배틀그라운드 제주 맥주는 이제 F&B 시장에서도 과거의 F&B 시장의 게임의 라이센스는 단순하게 빵, 푸드, 소소한 제품이었는데 이런 어떤 좀 고관여 제품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 제주 맥주하고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디아블로도 마찬가지로 맥주 콜라보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거의 완판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제 게임 라이센스에 관련된 영역들이 이 과거의 팬시로 시작했다면 이제 너무나 다양한 곳으로 다 이제 넓어지고 있다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라이엇 와치 파티는 황 팀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IP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의 원소스가 게임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어떤 라이센스 관련해서 오케스트라, 뮤지컬, 그다음에 연극, 그다음 영화 이런 것들로 다 확장될 수 있다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서머너즈와 라이센스를 계약하고 글로벌 쪽에 진행했던 제품들이고요. 실제 이것은 뉴욕에서 있었던 서머너즈 월드 챔피언십이었는데 저희가 다양한 제품들을 진행해서 실제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국내 동양계 스타일과 서양계 스타일의 MD 구성, 특히 이렇게 이런 제품의 구성이 좀 명확히 차이가 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시 동양계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 것들은 내가 이 팬심을 살짝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좀 수줍게 드러낼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면 오히려 웨스턴 쪽에서는 과감하고 더욱 내가 이걸 좋아해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이제 라이센서들이 이제 게임과 손을 잡고 일을 하면서 되게 시사한 바가 국내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사이즈가 잘 되지만 실제 서양까지 비춘다면 좀 더 그런 영역들은 분리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최근에 뭐 NFT에 관련된 게임 쪽 시장 너무 핫하죠. 많이 뜨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게임만이 소유하고 게임 회사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게임 2차 소비자한테도 넘어오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모 회사와 AR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실물에 QR을 들어가면 실제 거기에 AR로 화면이 노출되고,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나중에 이제 게임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플레이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NFT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제품과 AR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NFT와 연관돼서 되게 다양하게 발전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조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일단 게임 산업은 성장과 함께 게임 라이센스 또한 기대와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국경 없는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는 미래 부가가치 사업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라이센스 사업 영역인 K-팝, 영화, 애니메이션과 함께 게임 라이센스도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